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좋은 시장이 왔을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5배, 10배 정도 오르는 종목, 일명 뭐 텐베거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텐베거 종목 먹어본 적이 있나요? 저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그런 종목들을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매한 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아주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해 보려 합니다. 오늘 내용 또한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 자부하고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배 정도까지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매집을 하는 세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락하던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락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주가가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추고 이렇게 이제 저점을 만드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중바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점을 좀 이탈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역헤드인 숄더의 모양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때로는 이런 식의 패턴이 아닌 이거보다 좀 더 이제 악질적인 모습으로 패턴을 만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락을 하던 주가가 저점을 이런 식으로 다중바닥을 만들면서 형성을 하다가 아래쪽으로 푹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저점을 이탈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개미들의 따라붙었던 물량들을 완전히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 이런 골파기 구간을 만드는 구간이 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구덩이 파기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도 가끔 이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이 세력들의 아주 악질적인 어떤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 남은 개인 물량들까지 털어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락하던 주가를 일정한 이런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물론 이런 골파기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박스 구간의 고점을 계속 뚫지를 못하면서 매집의 구간을 가져가는 이런 매집 구간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매집 구간이 필요한 이유는 세력들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물량들을 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물량을 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점들을 돌파를 하지 않는 선에서 물량들을 매집하는 시간,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매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6개월보다 짧은 구간 뭐 한 3개월 정도까지도 매집을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일정한 매집 구간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자, 이런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수렴을 하게 돼요. 수렴을 하면서 방향성을 정하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뽑아져 나오게 된다면 이평선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장기 이평선이 가장 아래,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벌어지면서 굉장한 에너지가 폭발을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을 만들고 그리고 정배열 초기를 만든다라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당연히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계속 저항을 받던 일정한 저항 라인 박스권의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자, 이 돌파를 하는 순간에 장대 양봉의 출현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라는 건 최소한 못해도 세력들이 개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상한가가 최고겠죠. 30% 상한가가 최고의 장대 양봉이 되겠고요. 최소한 15% 이상, 20% 이상의 뭐 윗꼬리 달리는 캔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윗꼬리가 없는 캔들이 훨씬 더 좋은 신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한다는 것이고요.
5배, 10배까지 갈 종목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장대 양봉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위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하면서 윗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 몸통으로 이렇게 또다시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 이 첫 번째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장대 항공의 거래량보다 월등히 많은 거래량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또다시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윗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고 윗꼬리가 달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 월등히 많이 터지는 양봉 캔들이 발생을 한다. 간혹 가다가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좀 그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지우고서 다시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음봉 캔들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음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아랫꼬리, 윗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상으로는 양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어제 종가니까 이 구간은 상승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격상으로는 양봉인 캔들은 음봉이지만 이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캔들보다는 양봉 캔들이 훨씬 더 신호로서는 강력한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봉 캔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윗꼬리도 달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량, 강력한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거를 일봉상으로도 눈에 띄지만 주봉상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은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 종목의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차후에 상승을 일으킨 이후에 1파동 이후 조정 구간을 가져가다가 2파동 그리고 또 조정 구간 3파동까지 올라가는 그 이상 연장 파동까지도 올라가면서 정말 5배, 많게는 진짜 10배까지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 초입 구간에는 반드시 이런 모양들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모양들이 나와요.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네 가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바닥권에서의 일정한 매집 구간을 가져간다. 자, 두 번째,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만든다. 세 번째,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 강한 종목의 장대 양봉에 출현이 발생을 하고 그 장대 양봉을 더 돌파를 하는 또 한 번의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 거래 대금을 월등히 증가를 시킨다라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바로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제가 두산중공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 재작년과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줬던 종목이죠. 기업의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면서 자회사를 매각하고 재무 상태를 개선시키면서 또 정부 정책이 원전을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깊이 주다가 이런 아래권에서 이런 작은 박스권을 만들죠. 이런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팬데믹 구간이라 사실 이 종목의 박스권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발생을 하면서 깊게 좀 하락을 줬었고 요런 이제 일정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죠. 여기 보면은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5일선, 11선이 다 뭉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을 만든 이후에 자, 여기서 요런 제가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 거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요런 구간의 고점까지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여기서 발생을 하죠.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상한가가 발생을 했어요. 상한가가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양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거래량이 월등히 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월등히 증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았지만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윗꼬리가 달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에서 이런 매집 구간을 형성을 한다.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초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죠. 자, 세 번째,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장대 양봉과 또다시 그거를 돌파를 하는 또 한 번의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이 월등히 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게 세 번째 특징이었죠.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됐죠. 그러면 이 종목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제가 강한 종목의 특징에 대해서 음봉편과 양봉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공유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영상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공부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상 참고하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 두산중공업이 어떻게 움직였나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주봉상 근래에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봉상 거래대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주봉상 이렇게 하락을 하던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여기서 이제 그 캔들이 만들어졌죠.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요 구간에서 만들어졌고, 자, 거래대금 보이시나요? 네,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터졌죠. 네, 최근 들어서 거의 3년 정도 구간에서 이 거래대금을 능가하는 거래대금을 볼 수가 없죠. 자, 이런 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캔들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력들이 어쩔 수 없이 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단서인 거가 확실한 게 바로 이 거래량이라는 거를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봉상 거래량이 근래에 들어서 역대급으로 터진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특징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주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승 상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첫 번째 파동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줬고요. 자, 일정하게 또 쉬어가는 조정 구간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파동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다시 조정 구간을 만든 이후에 3차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자, 보통 단기에 이런 3차 파동이 다 나오면 저는 그 종목이 그래도 시세를 줄 만큼은 다 줬다. 기본은 할 만큼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3파동까지 기다려서 엉덩이 무겁게 이 주식을 홀딩을 해서 끌고 갔다면 자, 이 정도 구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겠죠. 예. 저가 대비 보자면 2,000원대에 있던 주식이 단기에 이 정도까지 17,000원이라는 금액까지 상승을 했다라면 뭐 한 8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저점 대비이지만 단순하게 상승률을 좀 확인을 하자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두산중공업은 더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자, 2,000원대 주가가 3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10배 이상 오른 거 맞죠? 여기가 어쨌든 이 상승 구간의 초입이었다라는 거는 이 구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많은 종목들 공부를 해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확률이 높고 근거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또 다른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FA 반도체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정말 급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자, 이 구간부터 좀 볼게요. 자, 이 구간에서 역배열 하락 추세했던 종목이 자, 일정하게 이런 아래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더 이상 하락을 주지 않고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수렴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배열 초기가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왔나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거래량 첫 번째 장대 양봉과 그 다음 양봉에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고요. 이런 자리까지도 돌파를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특징이 부합을 하죠. 자, 거래량, 거래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주봉상 거래대금 확인해 볼까요? 자,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겠죠. 자, 이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 어떤가요? 자, 거래대금
월등히 터졌죠. 근래에 들어서 이 거래대금을 능가하는 거래대금이 전혀 없습니다. 역대급 거래대금이 터졌죠. 자, 그러면은 이 종목 이때부터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이 관련한 영상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이 종목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즈음에 만들었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영상이냐면 바로 이 영상입니다. 자, 한 2년 전쯤의 영상이네요. 삼성전자 133조 투자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주 관련주 총정리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SFA 반도체가 대장주라는 내용을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자, SFA 반도체 맨 앞에 기록을 하면서 이 종목이 대장주라는 거를 이 영상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해서 보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했다라는 거를 저 영상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이후에 SFA 반도체의 움직임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 그 특징을 보인 이후에 이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 차례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급등이 한 차례 나왔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왔죠. 그렇지만 크게 본다면 여기서가 1차 파동 구간이고요. 자, 요 자리가 이제 1차 파동 구간이 되는 겁니다. 조정이 깊게 들어오긴 했지만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까지 나왔죠. 자, 이 종목을 진짜 엉덩이 무겁게 홀딩을 했다면 정말 바닥권 대비 엄청나게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500원대 구간에서부터 만 원대까지 올랐으니까 이 종목도 거의 5배 이상 올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종목의 특징의 초입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낸다면 정말 엄청난 상승 구간을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많은 종목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으로 신풍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신풍제약도 작년, 재작년 팬데믹 이슈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디서 그런 특징이 나왔나? 여기서 그 특징이 한 차례 나왔죠. 그리고 여기서도 한 차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음봉 캔들로 만들어졌죠.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상한가 들어갈 때 거래 터지고 음봉 캔들인데 거래가 월등히 더 터졌지만 가격상으로 양봉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상한가 종가보다 가격이 위에 있는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주봉상 이 종목의 월등한 거래대금은 어디서 발생을 했나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여기서 거래대금이 가장 최초로 터졌겠죠. 그러면 이 자리가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대략 한 2월 5일, 뭐 2월 6일경이니까 주봉상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주봉상 체크를 해보면, 자, 요때가 이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졌어야 되죠. 여기가 맞죠? 2월 3일경이니까. 자, 이 자리가 초입 구간이고, 완전히 아래권에서의 박스권을 고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쵸? 이 자리. 자, 이 자리가 월등한 거래대금이 터진 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만약에 관심을 갖고 대응을 했다면, 뭐 여기서부터 수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자리를 확인을 하고 완전히 매물대들을 다 벗겨내는 구간에서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전혀 늦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일봉상 보더라도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됐건 중요한 건 이 자리가 됐건 이 구간이 어쨌든 최저점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 구간이.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떻게 상승을 했나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서 1차 파동 나왔죠. 쉬고 2차 파동, 그리고 3차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리고 또 연장 파동까지 나왔습니다. 자, 저가가 6천원대에서 한 7천원대라고 보자고요. 7천원대에서 21만 4천원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몇 배인가요? 7천원이면은 30배입니다. 30배. 이렇게 일정한 아래 구간에서의 매집 구간을 거친 이후에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만들고 이 종목도 여기서 이평선 정배열 초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만들고 일정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런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이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 그 자리가 정말 큰 파동이 나오는 대세 상승 5배, 10배 종목들이 발생을 하는 상승 초입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만들면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30배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OCI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는 저도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어디서 매매를 했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매를 해서 저는 짧게 수익 내고 이 종목에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제가 이런 관련 종목들 이런 자리에서 매매 많이 합니다. 관련 영상들 보시면 아마 실전 매매 영상을 통해서 그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 많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OCI 또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미래 성장성의 둔화로 인해서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죠. 중국과의 경쟁력에서도 밀리기 시작하면서. 자,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하향하던 이평선들이 여기서 이제 수렴을 했죠.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고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때의 특징의 종목들의 특징들을 좀 보자면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발생시킨 이후에 거래량 더 터지는 양봉 캔들 강한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주봉상의 거래대금 거래량 증가를 확인을 해보자면 이때가 대략 7월 22일경이니까 주봉상으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요 자리죠. 요 자리 보시면 이때가 7월 20일경이니까 맞죠. 자, 이때의 거래대금을 능가를 한 앞에 거래대금이 없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더라도 자, 요 정도까지 보더라도 앞에 거래대금이 능가를 하는 게 없죠. 이게 지금 2014년 전이니까 거의 6년 전 거래대금을 통틀어도 이때 거래대금을 능가를 못해요. 자, 이럴 때 정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OCI의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자, 어떤가요? 자, 여기서 1차 파동 나왔고 조정 주고 2차 파동. 자, 조정 주고 3차 파동. 자, 바닥권에서의 가격 대비 33,000원, 35,000원권에서 169,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요. 5배 정도 넘게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이런 구간이 맥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간이. 이런 구간이 정말 상승 초입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정말 5배, 10배 종목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물론 5배, 10배를 끌고 가는 정말 엉덩이 무거운 투자를 한다라는 건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거보다 적은 수익권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랩지노믹스 한번 볼까요? 자, 랩지노믹스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CJ EDGC와 함께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디서 그런 구간이 나왔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죠.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아래 구간에서 일정한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는 매집 구간을 거쳐갔고요. 말씀드린 이평선 정배열 요 초기 구간 여기서 수렴시키고 여기서 정배열 초기 만들어졌죠. 그리고 고점 자리로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 그리고 나서 거래 더 터지는 양봉 한 번 더 거래 더 터지는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이러면 어떤가요? 이러면은 신뢰도도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런 고점 자리까지 돌파를 해낸 자리니까. 자, 주봉상 거래대금 증가를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요때죠. 자, 요때입니다. 요때. 요때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여기가 이제 최대 거래 대금이 터진 날이니까 자, 이 거래 대금 앞쪽에 이 거래량을 능가를 하는 앞쪽에 거래량이 있나요? 여기는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때의 거래 대금 거래량을 확인을 했다면 이 종목을 진짜 엄청나게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종목의 상승을 한 구간을 살펴보면 자,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그리고 엄청난 파동을 주면서 계속 상승을 했죠. 자, 결과적으로는 3,980원, 뭐 한 4,000원권에서 57,000원까지 올랐으니까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1배 이상 올랐죠. 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 어떤 특징이 만들어졌을 때 이런 상승이 나온다. 바로 이렇게 강력한 장대 양봉과 또다시 양봉을 만들면서 거래를 더 터뜨리는 이평선 상승 초입 구간을 만드는 정배열 초기 구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엄청난 상승 구간의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일신바이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바이오는 이 동결 건조기 초극저온에서 어떤 의료용품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이슈로 인해서 이 유통 관련해서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 어디서 그런 모양이 나왔냐면 이 자리에서 나왔죠. 자, 이 자리에서 그런 특징이 나왔습니다.
자, 상한가 이후에 또다시 양봉 캔들이 발생을 했고요. 거래대금 월등히 더 터지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요거를 또 주봉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주봉상으로 보면 자, 7월 23일경이니까 7월 23일이면 자, 요 정도 구간입니다. 자, 여기가 7월 20일경이니까 맞죠. 자,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 월등히 터졌죠. 앞에 비교가 안 되죠. 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의 상승의 향방을 좀 보면 이렇게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오면서 시세를 줄 만큼 다 줬다. 그 이후에 크게 조정 주고 다시 상승이 나왔지만 3차 파동이 나온 구간에서 욕심 없이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점이 뭐 1200원대에서 이 정도 구간이 만 원이 넘으니까 최고점 11,500원이죠. 그러니까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그리고 기간적으로 따져도 채 1년도 안 걸리죠. 그런 거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졌을 때 특징이 보여지는 종목에서 이런 5배, 10배 종목들이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모나미라는 종목인데요. 자, 모나미는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도 급등이 나왔고 여기서도 급등이 나왔죠. 요 자리를 볼까요? 자, 요 자리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다가 이평선 수렴시키고 여기서 이제 정배열 초기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그런 종목의 특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렇게. 자, 장대 양봉 이후 상한가 이후에 이런 아래권에서의 일정한 박스권 고점 자리 돌파를 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다시 한 차례 더 양봉 캔들이 뽑아져 나왔고 강한 종목으로 거래를 더 터트리는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조건들이 다 부합을 했고 주봉상으로 보자면 거래대금 확인을 해보자면 이때가 날짜가 7월 5일경이니까요. 자, 주봉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7월 5일경이면 이때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7월 1일이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역대급 거래대금을 능가를 하는 앞에 거래대금이 전혀 존재를 하지 않죠. 당연히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이후에 이 종목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자면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이 종목도 정직하게 1차 파동 조정 주고 2차 파동 조정 주고 3차 파동 이후에 깔끔하게 마무리됐죠. 자, 저점 가격대가 2,500원 정도권이라고 보자면 거의 9,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4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단기에 불과 한 4개월, 5개월도 채 안 걸렸죠. 상승할 때 구간은 한 2달 정도 걸렸네요. 2달 만에 4배. 정말 대단한 상승입니다. 이런 구간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기만 한다면. 자,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 제가 확인을 하고 뽑아놓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 다 확인을 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공부 차원에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여러분들의 또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텐베거 종목 급등 직전 신호의 특징. 자, 첫 번째, 바닥권에서 일정한 매집 구간을 만든다. 두 번째, 이평선 정배열 초기를 만든다. 자, 세 번째,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인다. 이런 특징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봉상 근래 들어 최고 거래량이 발생을 한다. 자,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한다면 차후에 또 진짜 5배, 10배 올라가는 종목들 만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 또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좋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서 그런 종목들로 큰 수익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